안녕하세요. 장호경제교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 하면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 이렇게 불리웁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면서 채굴을 하죠. 채굴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 가상화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딱 만들 수 있는 개수,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을 풀어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수가 2100만 코인입니다. 2100만. 그래서 현재 채굴된 게 1970만 주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채굴량이 얼마 남지가 않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은 딱 끝쳐버린다 그러면은 가격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현재 가격대가 엄청 높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나 코인이나 계속 가는 것은 아니죠.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한번 상승하면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조정받고 피크를 지나면 또 이 하락 국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러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주식이나 코인의 그래프입니다. 먼저 100% 이렇게 채굴이 되었을 때 시가총액을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GDP에 가까운 1년 GDP에 가까운 총생산에 가까운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잔여 채굴량은 135만 주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매출이 많이 나가지고 또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어떤 지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퍼라든지 PBR 이런 수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따져볼 텐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자산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금이라든지 달러 이런 그 가격과도 상관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조금 그래도 근사치로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과 밑에 있는 달러의 가격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럼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했다.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2003년 이후로는 조금 그 관계가 상관관계가 조금 희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 채권하고 상관관계는 0.04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1이 되면은 만약에 미국 채권과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1이다 이러면은 채권 가격이 1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1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선진국 주식으로 보니까 0.07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하고는 1년 전에는 이렇게 큰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보니까 마이너스 0.17 이런 관계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유로 기인이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ETF라고 있죠. 성임되면서 직접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지수 상장 펀드에서 사서 지수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투자자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금값이나 달러 가격 관계없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 영향으로 여타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질 여지가 굉장히 커진 셈이다. 해서 연합인포맥스 최근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금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선호자산이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급하고 다급할 때 금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달러, 유로화 이런 쪽이 경기가 어려울 때
비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남미 국가에는 기축통화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선진국이라든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나라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국에는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어서, 통화정책이 뭡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정책이죠.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많이 빌리게 하는 정책,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투자를 좀 덜하게 해서 물가를 좀 낮추게 하는 이런 정책을 바로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량이 딱 정해져 있고 이제 머지않아서 한정된 수량 2100만 코인만 이렇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자산과는 조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가장 핫한 게 요즘 비트코인입니다.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총생산 GDP의 거의 1.5배가량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분명히 올라간 것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곳은 내려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한번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과거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어떤 투자 세미나에서 2019년도에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비트코인과 그 당시 카카오였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원화 금액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가격대가 낮을 때 투자하면 언제나 가격이 오르내리는 등락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장우의 경제교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